네. 그래서 이제 파트 2가 되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사전에 뭐 어떻게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하느냐고 문제를 어떻게 이제 문안조사를 통해서 도출하느냐 여기까지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시간을 길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프로페셔널하게 루틴을 딱 짜가지고 하자. 그 루틴이라는 것은 뭐 계속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헌조사 다 해서 문제가 도출이 되면 프로젝트 기획을 해야 되는데,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것은 그 문제의 풀이법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좀 연구를 오래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어떤 굉장히 좋은 주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진짜 풀어낼 수 있는지를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풀리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걸 나 혼자 성공해야 되는 게 연구예요. 이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남보다 빨리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도 더 빨리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 번 시도했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거를 내가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연구니까 이게 쉽진 않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재주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실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를 하는 사람, 그 연구실에서 내가 배운 재주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론하는 사람이 모든 이론 방법들을 다 구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 중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 이게 100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 중에서 어떤 연구실에 어떤 교수 밑에 가서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나머지 98개의 방법은 내가 구사할 수가 없어. 공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고체 물리 실험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100가지 연구 방법이 있다면 그 중에 우리는 주석터널 현미경을 어떻게 다뤄서 보는가 하는 거하고, 뭐 전자 분광, 광전자 분광을 통해서 어떻게 밴드 구조를 찍어서 답을 얻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거꾸로 얘기하면 이 두 개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냥 그걸 생각하지 않고 방법론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문제만 찾아놓으면, 문제를 찾았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구사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새로운 방법론을 다시 배워야 돼? 이 문제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일단 배우는 단계에서는 방법론을 배우고 그 방법론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찾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찾을 때부터 당연히 지도교수라면 그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능력치가 정해지는 거고, 그 능력치에 맞는, 적절하게 잘 맞는, 그러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럴듯한 문제를 찾았다고 하면 그것에서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어떤 실험, 어떤 이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 좀 실현 가능한 것들을 우선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 개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여러 개들 문제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또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그래도 임팩트가 더 큰, 과학적으로 더 중요해 보이는 문제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과 과학적인 중요도를 이렇게 두 개를 보게 됩니다. 우선은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죠. 아무리 과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선택한다 해도 중요한데 실현이 불가능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방법론이라는 것이 셋업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페셔널한 연구자, 연구 리더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협업할 테니까 협업할 수 있는 계획, 이 사람이 이거 하고 저 사람이 저거 하고 업무 분담을 하겠죠. 이것이 이제 또 역시 지도교수들의 역할이 거죠. 프로젝트 리더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업무를 분담받아서 프로젝트도 정해졌고, 대충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정해졌고, 업무 그 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도 정해졌다. 이 상태에서 보통 시작을 하겠죠.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풀지를 이제 나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시간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당연히. 타임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실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2차 실험하고, 데이터 정리하고, 어떻게 결과 검토하고, 여태까지 한 것들의 문제점 정리해본 다음에 다시 또 2차 실험 준비하고, 2차 실험하고, 또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랑 계산하고, 실험이 다 됐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결과를 다시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뭐 1차 실험하고 2차 실험에서 끝나면 여기까지지만 1차 실험해보고 또 안 되면 2차 실험하고 또 안 되면 3차 하고 4차 하고 5차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더 이상 해서 안 되겠다 하면 거기서 이제 또 프로젝트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프로젝트 다시 셋업해야 되는 거고 뭔가 처음에 생각했던 기대한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구사하고자 하는 그 방법론이 잘 맞지 않았던 것인지 그리고 이런 계획과 더불어 아까도 강조했지만 가설을 세우자 이겁니다. 가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정 1번 또는 2번, 3번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겠고요. 결론이 한 개라는 건 없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결론 그런 것들을 미리 가설을 여러 개 세워놓으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실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그림도 그려놔야 된다. 미리. 그것이 이 가설에 대한 결론이 나올지 이것에 나올지 저것에 나올 수도 있지만 실험이 쭉 진행이 돼서 이 부분에 도달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1번하고 2, 3번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 가지가 쳐진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러면 실험을 요거 하면 2번, 3번 중에서 어느 쪽인지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런 쭉 시나리오 실험에 내가 하고 할 실험의 시나리오라는 게 정해져요. 물론 이 시나리오대로 따닥따닥 되는 실험은 없어요. 그 중간에 계속 지도 교수가 수정을 해주겠죠. 데이터들을 보면서 나오는 전체 과정들을 보면서 여기 이상치 않았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안 되니까 저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연구의 프로들이 이제 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이런 시나리오들과 가설들을 미리 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실험이 잘 된다. 그 다음에 뭐 실험 준비하고 장치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하시라. 그래서 이게 블랑크예요. 이거는 뭐 실험 장치도 전부 다 다르고 시험 준비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걸 하니까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실제 한다 또는 뭐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연구 노트 적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실험 결과 적고 이런 노트인데 이거 별도로 이제 실험이라는 것, 실험 준비라는 것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실험하고 관련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로그, 실험실 로그가 적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부분이 잘 적혀져야 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로그를 얼마큼 정확히 적느냐에 따라서 그 실험의 퀄리티가 정해진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학생들이 적는 로그를 보면 아주 정신이 없고 도대체 이게 로그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로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과 관련돼서 하는 모든 행위가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다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했는지가 쭉 팔로우업이 돼서 어떤 것을 가정하면 되냐면 A라는 사람이 그 실험실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모두를 B라는 사람이 로그북을 보고 쫓아서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로그예요. 최소한 그 실험, 그 하루 동안 한 이 사람의 실험과 관련된 일을 그대로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내용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내일 와서 다시 그 전날 했던 것들을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핵심적인 데이터들도 조금씩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 데이터에서 내가 이런 결론을 도출된 것 같다는 그 점정적인 결론들도 거기에 노트들이 다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도교수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24시간 딱 붙어 앉아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서 계속 지도해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 어려우니까 내가 뭐 이 학생이 실험하고 있는 거를 뭐 이틀에 한 번 실험실에 가서 본다든지
3일에 한 번 본다든지 어쩔 때는 뭐 실험 결과가 팍팍팍 나오고 있으면 매일 가서도 보겠지만 최소한 내가 이틀에 한 번 가든 뭐 3일에 한 번 가든 그 로그북은 내가 무조건 봐요. 로그북. 아, 이 3일 동안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데이터를 뽑았는지. 그럼 그 데이터를 이제 또 보고 싶은 거죠. 그럼 당연히 그 데이터 쭉 무슨 데이터 쭉 뽑았는지 쭉 그 파일 리스트 쭉 보고 어떤 데이터들이 나왔는지 보겠죠. 이 정도는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그가 제대로 안 써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나중에 본인이 그 실험을 한번 쭉 했고 다음에 다시 이 실험을 2차 실험을 한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했을 때 어디가 어떻게 잘 안 된 건지를 쭉 이렇게 소팅해 나가는 그 과정. 그걸 하려면 로그북을 보고 쭉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험이라는 게 단순한 그 맵을 통해서 이렇게 한 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해보면 알겠지만 막 헤매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것들을 만나니까 여기서 저길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절로 가야지라고 딱 정했지만 가다가 보면 뭐 이게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일로 가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절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해서 어쨌든 저기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헤매서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어서 갔는지가 지나고 나면 알 수가 없어져요. 잘 돼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뭐 혹시 안 봐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실패하고 나면 어디서 어떻게 잘못한 거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쭉 찾아가서 이걸 보려면 이 자기가 실험한 과정들이 일단 쫙 다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로그에 제대로 쫙 적혀져 있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찾냐 이거지 문제점. 그래서 이 로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어떤 연구실, 실험실 이렇게 나오면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마이크로폰 같은 걸 가지고 녹음기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적으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녹음을 하면서 하죠, 그죠? 그런 거 봤죠, 영화에서. 지금 몇 시 몇 분인데 어떤 실험을 시작한다. 뭐 이렇게 막 녹음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건 이렇게 너무나 일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 녹음된 거를 다시 파일로 해서 다 적어놔야 로그북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녹음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적는 비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서가 없으니까 다 적어야지. 누가 여러분들이 녹음해놓고 그걸 다시 따가지고 적어주겠어요. 로그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실험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장치 잘 준비해야 돼. 시료도 준비해야 돼. 이런 과정들이 다 로그북에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치하고 시료가 제대로 워킹하고 있는지 테스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테스트가 돼서 실험을 시작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은 서베이 측정이라는 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베이 측정. 일단 탐색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뽑고 싶은 데이터가 전체가 100이야. 100개의 데이터를 뽑고 싶어. 그래서 잘 내가 짜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파라미터 스페이스 여긴 X, Y 해가지고 쫙 메쉬로 쫙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훑으면서 저렇게 가야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개의 데이터를 찍어야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한 4주 걸릴 것 같아. 100개의 데이터를 푸는데 따닥따닥. 밑에서부터 쭉 훑어가서 100개의 데이터 찍어야 되죠. 중간에 가다가 실패했어요. 한 10개 정도, 15개 하다가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돼. 1번부터 쭉 가다가 그 다음에는 15번째가 아니라 한 25번째에서 실패했어. 또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돼.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언제 끝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생각한 그 100개의 데이터셋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원샷에 쫙 돼갖고 실험이 되냐 이거예요. 절대 불가능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처음에는 뭐가 되냐면 이 전체에 대한 탐색. 그래서 이게 100개로 내가 했지만 처음에 한 7, 8개만 따닥따닥 여기 이렇게 해서 일단 테스트 데이터를 따닥따닥 찍어봐야 서베이 데이터를 러프하게 쭉 러프 스캔을 해봐야 전체 실험이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가 전체 실험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감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시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대 이렇게 하는 법이 없고 무조건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서베이 스캔이라는 거를 해서 전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맵이 일단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서베이에서 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그림을 좀 다시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대충 쉬울 것 같고 이런 전체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딱 나와야 가이드 맵이 나와야 세부적인 실험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이드 맵이 나오면 또 가이드 맵 대충 가이드를 했어. 여기 이렇게 대충 해봤고 대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충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되고 여기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냥 막바로 다시 또 밑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쭉 기계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설을 정확히 세웠고 가설을 뒷받침하기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데이터에 대한 시나리오가 실험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고 서베이를 했으면 뭐가 있냐면 그 100개의 데이터 셋들 중에서 나한테 진짜 어떤 특정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데이터의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야 라는 게 나와요. 절대 100개가 똑같은 웨이트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중요하게 필요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라는 것이 항상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어떻게 실험을 하겠냐면 일단 처음에 대충 돌을 쭉 던져가지고 다다다 돌을 몇 개만 던져서 여기 대충 점검을 해보고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대충 감이 잡히면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적인 데이터 영역 여기하고 여기를 먼저 찍겠다 이거지. 내 논문, 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부터 공략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 가장 최소한의 데이터셋을 먼저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의 사이에 있는 이것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체의 데이터, 전체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제일 나중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쭉 한 번에 이렇게 한 세트를 찍는 게 아니라 처음에 대충 몇 개 이렇게 테스트 스톤을 던져가지고 대충 이렇게 한번 본 다음에 서베이 스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자세히 찍되 가장 핵심적인 이 세부 부분을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을 찍어야 된다. 데이터의 중요도라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거를 막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전체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서베이 정찰을 한 다음에 정찰하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데 일단 먼저 가고 나머지는 이제 이것이 다 확보된 다음에 쫙 이렇게 시스테매틱하게 데이터셋을 만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험을 많이 해본 사람과 실험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실험에 대한 설계. 달라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데이터셋이 나오면 이제 그 세세한 데이터를 채워가는 그런 좀 굉장히 지루한 과정 전에 그 핵심적인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가설인지를 이미 거의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초보적인 1차적인 분석과 검토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지도교수가 당연히 디스커션을 해야 돼요. 교수님, 이걸 했더니 지금 어쨌든 전체 데이터를 다 만들기는 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핵심적인 부분 여기하고 여기 찍어봤는데 대충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걸 딱 보니까 이거는 지금 결론이 A번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만들어야 돼요. 요걸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략이 된 거예요. 이것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실험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빨리 정해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채워내는 거죠. 그래서 지루한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출을 해내고 또는 필요하다면 여기서 실험 계획을 수정하고 해서 다시 플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재현성 있게 다 시스테매틱하게 데이터를 쭉 만들어내는 작업 이걸 하는 거죠. 체계적인 데이터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실험들을 완성해내는 거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냥 체계적으로 따닥따닥 1번부터 10번까지 다음에 10번에서 20번까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핵심적인 데이터들, 그러니까 로그북을 정확히 써야 되는 거고, 또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확보가 되기 시작하면 그 핵심적인 데이터들을 PPT 등으로 계략적으로 다닥다닥 정리하면서 하라. 요거는 잘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최소한의 핵심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점차점차 데이터셋을 늘려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균등한 웨이트를 가지고 쭉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중간에 초기의 단계에 가능한 빠르게 핵심적인 데이터들을 얻어야 되고, 그것이 얻어지면 이것을 검토해서 이미 어떤 가설이 결론에 해당되는,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되는 가설이 빨리 정해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가설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실험, 데이터셋을 늘려가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까지 나오면 그 이후의 분석과 실험은 그 결론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인 거지, 그 결론이 나오는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해당되는 그 핵심적인 데이터가 뭔지에 대한 게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아까 그 실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일정 정도 서베이 서치가 되면 바로 그 핵심적인 데이터로 바로 갈 수 있어야 실험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빨리 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빨리 나는 거예요. 이 연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실험을 다 끝나고 나서 분석을 또 다 하고 데이터 해석 다 하고 계산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다 해서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연구 실험을 하는 초기의 단계에 그 핵심 데이터를 따닥따닥 찍어내고 거기서 결론을 내고, 잠정적으로, 물론 나중에 이렇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쭉 만들어내는 거죠. 결론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로그하고 로그를 열심히 쓰고, 또 연구 노트는 자기가 생각한 것들 주로 쓰는 거예요. 로그에는 자기가 생각한 것들이 막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고, 팩트 위주로 쓰면 되는 거고, 뭘 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근데 그 데이터를 보고 나는 이런 걸 생각했다 라는 것들은 또 계속적인 생각들은 연구 노트에도 계속 적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데이터를 찍었고, 이것 때문에 판단해서 다음 실험은 이제 원래 계획이 요거였는데 요거 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어. 그런 내용들은 로그북에 적혀 있어요. 그래야 왜 어제까지는 이쪽 라인을 이렇게 쭉 가던 사람이 그 다음 로그북을 보니까 그 다음 날에는 저쪽 라인을 가고 있어. 그러면 그 로그북을 읽는 사람이 얘가 이러고 하다가 왜 갑자기 저쪽 방향으로 튀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왜 이 일을 어제까지는 지금 이쪽 부분을 서치하고 있다가 왜 다시 저쪽 부분을 그 다음 날에도 서치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요거에 이유가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따라서 쫓아갈 수가 없어. 그걸 똑같이 해보기 전에는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판단의 근거들이, 어떤 일을 행동하게 되는 판단의 근거들이 로그북에 써 있어야 그 로그북을 제대로 쫓아갈 수가 있다. 예.